예, 반갑습니다. 한금말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지금 여기가 홍로 사과가 여기 일부 있고 요것들 다 부사입니까? 예. 예. 올해 저 단제병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단제가 좀 심한 편입니다. 단제병이에. 단제가 심한 거는 결국엔 단제는 균이다. 균. 균 자체를 어떻게 볼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균 자체를 균은 우리가 그 한렵수에 많고 그 내 사과 가온이 가온이 좀 낮게 있으면 더 심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제가 위에 내려와서 여기 앉기 때문에 앉은 거는 위에서 소복소복 안다는 거죠. 위에서 내리가 앉는다. 위에서 내리 앉으면 그걸 잡으려면 비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사과 약을 쳐가지고 다 못 잡아요. 집집마다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 주에는 거의 다 지금 침엽수잖아요. 그런데 한렵수가 적어요. 그럼 좀 덜하다. 그리고 저 밑에 아카시아가 지금 뭐 한 50m 내외 저기 있는 아카시아는 저거는 이렇게 올라오는 균인데 그래도 저건 좀 덜하거든요. 아카시아 밭이 위에 있고 우리 사과밭이 아래 있으면 단제가 심해요. 아카시아가 단제가 좀 단저 흰가루가 많아요. 그 다음에 찔레도 병이 많아요. 흰가루도 많고 단저도 많고 그 병이 많아요. 그런 식물이 자연한계에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래 뭐 바꾸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는 안동이라도 고지가 뭐 해발 500m에 550에서 600. 그 550에서 600이야. 그러면 여기는 좀 높은 지대인데 올해 단저를 제대로 잡은 사람들은 비 오고 난 뒤에 얼마나 빨리 약쳤느냐. 그리고 내 주변이 그 한렵수가 적으냐 많으냐, 내 가원이 좀 낮게 있냐 높게 있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낮게 있는 농장은 약을 막 달고 있어도 제대로 못 잡아 끝끝내 사과 다 놓쳐요. 그게 단제예요. 단제는 올해가 저 남부지방부터 계속 심했어요. 많았다. 그래서 비가 또 예년보다 국지성 호우에다가 비 양이 좀 많았다. 그런 거 작년보다 좀 달랐던 원인은 뭐 해마다 사과 단제병 때문에 문제 안 삼은 애는 거의 없죠. 작년 같은 경우는 단제가 없었어요. 여기는 없었지 뭐 다른 데 또 있어. 단제는 그 여기 그 대표님 농장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지대에다가 여기 그 침엽수가 있고 여기면 또 덜 얹혀 있다. 동그랗게 산 위에 밀집 지역도 아니고 우리 사과밭하고 다른 사과밭 뚝떨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과 하나 썩은 게 단제병 그린 어디서 굴러올 때 없다니 내 밭에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좋아내보면 없어진다. 균이 자꾸 밀도가 낮아지는 자리. 낙엽이 지도 여는 바람이 썰리 가잖아요. 바람 불면 다 떠내려가 버려. 균이 자꾸 밀도가 떨어지는 자리가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일반 재배제량은 좀 다르다. 그런데 이 과일이 지금 얘가 홍로 이게 지금 색이 나는데 얘도 비료 줬던가 안 줬던가요? 비료를 7월 달부터 한국을 놓고 7월 달에 이제 점하러 갖고 7월 달부터 줬습니다. 색깔이 요거를 한 100평에 한 포 반. 한 포반에 요소를 줘야 색이 나는 거는 자기가 우리가 유목 때 보면 한 5년까지 6년까지 색이 잘 나죠. 그거는 이 가원 조성할 때 거기다가 퇴비비료 많이 줘서 그래. 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 그러면 유목 때 사과가 색 나라 안 나라 그는 뭐 저절로 나죠. 그 말은 세포량에 비례한 시비량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포가 꽃 피고 난 다음에 약 한 20일량 그때 연면시비했다. 그럼 사과가 대가기 때 비료를 많이 먹어야 돼요. 언제 마지막 비료를 줘야 되나? 얘들은 비료 먹어도 색이 나는 홍로고. 그럼 여기 뭐 우리 사장 대표님 축사를 해가지고 퇴비를 많이 주면 염기가 또 있다는 거죠. 염기가 있으면 요소만 줘도 얘 색이 잘 나요. 그 가리 성분이 없는데 요소만 주면 때로는 색이 안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사 같은 경우에는
수확 50일 전에 마지막 비료 주면 된다. 수확 50일 전에. 근데 수확 50일 전은 맞으나 양달밭은 조금 더 가리 더 가져가야 돼요. 양달이 덥기 때문에. 음달은 50일 전에 해도 사과가 색이 맞아지는데 NK를 마지막 줘도. 근데 양달은 50일 전에 NK 주면 조금 빠르다는 거죠. 왜? 덥기 때문에.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하우스 가온 같은 경우에 그 더워요. 오후에 햇빛을 보면서 지는 해가 지는 가수원. 그거는 온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거는 질소량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50일 전후로 우리가 NK비를 줬을 때 사과의 색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사과들이 작년 대비 사과 색깔이 좀 달라졌죠. 작년에 호피 무늬가 생겼을 때 호피 무늬가 별로 안 나죠. 일부 조금만 나.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호피 무늬가 나는 것들은 왜 호피 무늬가 나냐면 사과가 더워서 못 크고 있다가 질소 부족해서 못 크고 있다가 비 오면 착 크고 짝 크고 이래. 비 오면 울컥울컥 크거든요. 그럼 울컥 늘어질 때 늘어지지 않는 부위 그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럼 성장하고 그럼 성장하고 성장한다 소리는 자기 과일이 세포만큼 자랄 수 있는 비료량이 부족하다. 그럼 사과가 약간 부연 상태에서 볼때기 오면 약간 벌겋고 이래가 계속 커야 되는데 요는 약간 빨그리안이 되고 호피 무늬가 되면 가을에 익을 때 되면 이쪽 뒤쪽이 누르팅팅하죠. 그건 뭐냐면 여름에 비료가 부족해서 세포량만큼 못 크고 있다가 가을에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목들은 뭐 어릴 때는 사과도 크고 색도 잘 나죠. 자기 세포량만큼 다 컸다는 거죠. 그럼 세포량만큼 다 클 수 있는 리듬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리듬을 맞추는 게 꽃 피고 우리가 시작해서 20일 정도의 세포 분열기. 그 시기에 우리가 연면시비라면 대과를 만들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입니다. 그럼 다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연면시비가 키웠다. 그러면 사과가 커갖고 자꾸 빨리 크면 탄저병이 앉으면 자주 빨리 뚫고 들어가겠죠. 잘 크고 있으니까 면적이 넓어요. 쬐끄만한 거하고 면적이 크게 다르죠. 안 크고 있으면 껍질이 딱딱해서 탄저가 와도 금방 못 뚫어요. 그럼 잘 크는 놈은 잘 뚫려요. 그 홍로가 이게 달려 있는데 다른 집 홍로 지금 다 떨어져도 이 정도 붙어 있어. 이거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올해 뭐 거창도 가봐 지금 프로들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왜 떨어지고 없냐? 그분들이 약을 안 치니까 여기보다 더 배로 더 쳤어요. 20번, 30번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들어오니까. 탄저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내가 약치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뭐 어디서 느리냐? 탄저가 들어서 뚫고 들어간 시간 안에 안 쳤다는 거죠. 탄저는 와서 앉아있어. 그러면 밭에 질어서 못 들어가고 밭에 질퍽질퍽하니까 못 들어가고 그러면 하루나 이틀 있으면 탄저 이미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가을에 되면 담가면 껍질이 두꺼워져요. 가을 되면 껍질이 사과는 얇아져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홍로는 왜 그러냐? 홍로는 탄저가 들면 껍질이 더 얇은 상태에서 당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탄저 금방 커버려요. 당을 먹고 잘 크니까. 홍로는 당도가 올라가 있고. 그 면적도 크니까 더 많이 안겠죠. 열매 커 있으니까. 크는 놈은 껍질이 더 얇아지겠죠. 대과로 만들면 대과를 만들 만큼 관리 프로그램이 달라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사과가 호피가 오다가 호피가 약간 오다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호피 무늬가. 그 말은 이 사과는 가을에 충분히 자기 역할대로 큰다는 거죠. 열매가. 그 말이 우리가 여태까지 그 비료 조락한 그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과 잎에 이렇게 테두리가 타는 거는 빨갛게 타고 까맣게 이렇게 가에 타는 거는
요거는 낮에 기공이 열렸을 때 살포했을 이런 게 많이 돼요. 그리고 비료가 부족한데 가리 성분이 올라가서 대설이가 타요. 이 병이 없다는 거죠. 근데 갈생무늬병이나 뭐 전무늬병이나 그런 병이 들었을 때 잎이 떨어진다는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구멍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 못으로가 구멍을 뚫어놔도 구멍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 못으로 구멍 뚫어내서 구멍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못으로 구멍 뚫어서 구멍이 늘어지는 것 같으면 잎 두께가 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잎이 과일 옆에 잎이 이제 요것들이 노랗게 떨어지잖아요. 요거 떨어지는데 사과 소금할 때 이렇게 작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비료가 부족해요. 비료가. 그래서 비료가 부족하다는 거는 사과는 우리나라에 있는 과수 종종에서는 잎의 크기 비례 과일 크기가 제일 큰 건 사과예요. 그럼 항시 사과는 잎을 두껍게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잎을 두껍게 데려가면 영양을 많이 먹는다 소리인데, 그러면 과일이 세포량을 줄이는 것들은 비료를 적게 해도 괜찮아요. 세포량을 늘린 거는 비료량을 더 배로 먹겠죠. 세포량을 늘린 거는 비료를 더 많이 먹는데 많이 먹는 양만큼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 차이. 공급의 차이. 그런데 사과의 비료를 마지막 비료를 갖다가 늦게까지 지금 또 성장을 하고 있겠죠. 우리 NK를 지금 18-18이 거의 대다수 NK예요. 그런데 NK 비료는 18-18을 주는 순간에 암모니아태 질소는 가스가 빠지면 14.7로 바뀌어요. 12.6으로 바뀌어요. 18이 가스가 빠지면 12.6에 18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리가 많죠. 근데 제일 먼저 먹는 건 질소를 많이 먹어요. 그 질소를 먹고 소진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냐? 잎에 영양소 돌려가지고 과가 멈춘 상태에서 색이 난다. 사과는 색이 날 때 멈춰야 돼요. 그럼 멈춰야 될 무렵에 요소를 더 주면 또 성장을 하죠. 색이 연해져요. 그래서 비료를 계속 조락했던 게 그 원인인데, 비료를 중간에 양껏 줬다가 끝에 가서 요 양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 그러면 잎이 지금 진하다는 거는 잎을 비료를 가지고 있다고, 요 심줄이 노란 거는 가리가 가지고 있다 소리고, 오물이 있다는 거는 딱딱하고 가리가 있어 오물이 있다는 소리고, 펴져 있다는 건 비료를 가지고 펴 있다, 그 차이. 여기서 봤을 때 그 잎이 많이 오므리지는 않고 갈색무늬병 낙엽이 많이 앉은 게 특이하죠. 해마다 낙엽이 안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져. 예. 근데 잘 안 떨어지는 원인이, 이 가원에서는 해마다 균이 낙엽이 지면 바람 불고 다 날아가. 균이 이 밭에서 머물질 않네. 밭이 꺼져 가지고 바람이 불어가 균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이 밭에서는 낙엽 떨어지가 바람 불으면 다 도망가 버려. 그래 균이 밀도가 겨울에 있던 것도 계속 줄어들어요. 왔다가 줄어들고 왔다가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침엽수 때문에 균이 외입에서 자꾸 많이 유입이 안 돼요. 침엽 그런 조건. 그래서 여기에서는 병 하나로 보면 입지 조건이 좋은 가원이라는 거죠. 입지 조건이. 그래서 그런데 몇 년 재배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원이 들쑥날쑥해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전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뭐 방청이다 나룻다식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원에서 둘러보면 우리 여기 앞에 홍나피 요리는 잘 열었죠. 이쪽에는. 그런데 요쪽에 몇 나무는 사가 안 열죠. 그러면 이 나무는 가지를 자세히 보면 옆으로 주지가 뻗은 거에서 장가지가 없고 전부 굵은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굵은 가지가. 그럼 도장지 난 거를 잘라서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클립을 휘어서 만들었어요.
이 클립으로서 결과모지를 만들면 그거는 나무를 못 써요. 도장지를 세워가지고 잘랐다가 겨울 전지 때 2cm 높이 잘라가 딱 도장이 또 받아서 그 다음에 옆으로 달고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올라왔을 때 요걸 뜯으면 되느냐? 뜯으면 안 돼요. 그 해 동안 요거 칠을 한 20일 때 요만큼 잘라놨다가 그럼 요거 자르면 요 밑에 게 안 죽어요. 근데 이걸 안 주고 그냥 두면 여기 또 굶어 죽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7월 달에 잘라놨다가 9월 달에 요즘 돼서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요게 체내지 양면 성게 축적을 못 해요. 그러면 요 가지가 에너지 축적이에요. 그럼 1년, 2년 키우면 요 나무들처럼 도장지가 나요. 그죠? 이 나무는 도장지 안 남는 가지가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하고 보면 이놈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나무는 비실비실한데 이거는 목질부만 많이 크는 거, 이놈들은 사과만 많이 열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 커버리기 때문에 이미 척지를 많이, 주지를 많이 뽑아내야 돼. 주관에서 주지개수를 뽑아내고 길게 뻗쳐야 돼. 이렇게. 그럼 요 놈도 지금 앞으로 뻗치지 않으면 이것도 또 도장지가 들었어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터울을 더 넓히고 가지를 늘어뜨려. 그러면 얘들은 가지가 웃자라지 않는 가지들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웃자람이 없어요. 얘네들은 웃자라는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도장지만 많이 나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얘 보면 얘가 소득이 몇 년 가면 전체적으로 얘 분간해가 나누는 것 같으면 이 나중에 얘가 돈을 2배로 벌어요. 얘가 반을 적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가지 배열에서 지금 여기 수령 정도 같으면 이제 그 주지를 옆으로 뻗은 주지를 좀 많이 드러내줘야 되겠다. 어릴 때는 잘 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좀 안 여는 나무들은 좀 길게 뻗쳐줘서 가지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 결과모지를 웃자라지 않는 가지로 배열을 많이 해라. 그건 웃자라지 않는 가지는 도장지로가 만들어야 된다. 도장지를 이 클립을 휘우면 그 가지 휘어진 자리 또 도장지를 한다. 도장지가. 예. 잘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봄에 퇴비를 주면 사과가 커질까 적어질까? 봄에 우리가 퇴비를 일찍 주면 영 빨리 주면 괜찮은데 가을이나 봄에 주면 우리가 퇴비에서 국물이 흘러나가 가지고 뿌리가 나올 때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총엽에 해당하는 잎이 나와서 자랄 시점에 그 비료물이 나오면 잎이 쪼그러들어 버려요. 그래서 퇴비로 줄 판이면 가을에 좀 흩어져 갖고 그 짜은 물 소금기를 좀 빼빼야 돼. 소금기를 빼쁘고 다음에 유기물에 의해서 분해돼 가지고 탄수화물 먹는 거로 해야 돼.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짜은 그걸 아끼려고 그 시점에 우리가 봄에 퇴비를 주는 것 같으면 퇴비가 짜은 기가 나와서 뿌리가 나올 때 쫙 빨아먹을 때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단감에서도 일어나고 다른데 장애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앞으로 가원에 우리가 퇴비 줄 때는 소금기를 좀 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을이 중이 좋다. 퇴비 중에서는 우분이 소금기가 적고 그 다음에 돈분이고 개분이더라. 그래서 개분을 쓴 데는 제주도에 밀감에서 피해가 많더라는 거죠. 개분에서는. 그래서 개분을 쓰는 것을 좀 지양해 달라. 개분은. 그러나 그 목적에 따라서는 꼭 쓰는 거는 쓰는 괜찮으나 그런 경우가 있다. 네, 그런 거고. 우리가 이 가운에서 이제 일어난 일, 탄저병도 둘러봤고 사과 크기도 둘러봤는데 지금 올해 요소조도 이상 없지? 해보니까. 네, 아무 이상 없어요. 네, 그렇죠. 비료를 먹으면 언제 어디로 가야 되냐 제일 중요하거든요. 언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그러면 비료를 먹어서 잎이 펴지는 건 잎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므러지 갖고 도장이 나면 도장지로 가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도장지가 나고 있을 시점에 비료 주면 도장지가 가버려요. 그 도장지 나기 전 단계에 비료를 줘라는 단계거든요. 그래야만이 잎이 과실로 이동하는데
과실로 영양이 이동하려면 하나하나 잎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식물은 영양이 돌아온 곳에 다시 돌아가요. 돌아온 곳에. 도장지 많이 나면 낙엽이 더 많이 져요. 왜 그러냐면 좋은 영양소는 도장지 가고 도장지 그늘이 져서 안에 잎은 햇볕을 광합성을 못해서 더 영양 생산을 적게 한다. 영양 생산을 적게 하면 뿌리로 내려가는 양이 적다. 그럼 관이 막혀요. 내려간 만큼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뿌리는 몰라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식물하고는 달라요. 사과는 한쪽까지만 있어도 꽃이 펴고 열매가 종자번식을 해요. 사람은 팔다리 잘리면 안 되죠. 동물들은 팔다리 잘리면 안 돼요. 그래 도망가고 하잖아요. 사과는 한쪽에 그늘이 져도 관계없어요. 한쪽만 살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안에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은 아니, 아니 더 키우면 되니까. 그리고 최악에는 올게 사과 안 열어도 키로 키워버려. 사과가 작아져도 키로 키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보다도 따라오는 놈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한 놈이 따라온다. 그래서 키를 자꾸 키우는 거죠. 위에 가면 햇빛이 많다. 이 기본적인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사과의 생각. 그래서 사과의 생각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사과의 생각을 아는 것도 우리는 연면시비 했을 때 뿌리로 내려가는 관이 통로로 뚫어져요. 통로가. 그 통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면시비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고 내려가야만이 올라오더라. 근데 연면시비 안 하니까 도장지가 더 많이 커버리고 비료가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낙엽이 많이 지고 도장이 더 많이 커요. 비료했는데 도장지가 많이 날 것이다. 결코 그 성립이 안 돼요. 요런 나무 같은 거 아무리 비료해도 도장이 안 나요. 왜? 연면시비하고 비료하니까 어떻게 돼요? 과실로 다 가버려요. 영양이. 과실로. 그래서 잘못된 거는 전정을 잘못해가 나빠진 거지 비료조각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제 보이죠? 전정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지. 이 나무가 비실비실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럼? 얘들은 사과하고 잎하고 영양이 이동하는 거고 그 사과 중간에 얻어먹는 거고.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해요? 도장지가 많이 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장지에서 영양이 많이 생산해 도장지 쪽으로 계속 가요. 이렇게 영양이. 그 원인이 바뀐 거죠. 사용하는 그 나무가 에너지를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좋은 방향을 안 쓰고 반대 방향에 쓰고 있죠. 우리 사과가.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과에 비료 줘서 나쁘다. 맞아요. 사과에 비료 줘서 좋다. 맞아요. 그 요소 줘서 좋다. 맞아요. 요소 줘서 나쁘다. 맞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나무한테 요소 주면 더 엄청 달라요. 근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도장이 나는데. 근데 이 나무는 요소 주니까 엄청 좋잖아요. 왜? 이 대표님이 이때까지 퇴비를 많이 주고 여기 인상가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 청태가 샤파르게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 사과가 요소를 안 줬으면 이 홍로가 지금 전부 고도가 다 돼버려. 올게 전 고도가 됐을 때 그때부터 요소 줬기 때문에 고도가 적게 생긴 거죠. 고도는 누가 고도냐고. 인산이거든요. 인산 과다에 의한 질소 부족 인산 과다엔 고도예요. 인산가리 과다죠. 순환이 안 된 거죠. 순환이. 질소의 순환인데 질소는 질소로 보면 안 되고 요소를 뿌리가 녹이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돼요. 아미노산 단백질. 이 아미노산 단백질은 뿌리로 내려가서 잎으로 와서 광합성의 탄수화물이 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낮에 우리가 비료를 먹고 기공으로 수분을 증발시키고 잎새 비료를 축축한 양만큼 뿌리는 밤낮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초저녁에 가져온 거 먹어. 새벽에 가져온 건 잎에 이제 더 물을 가져오면 안 돼. 뿌리가 가져온 게 비료가 많은 게 아니고 물이 많고 비료가 적단 말이에요. 영양이 아미노 단백질이. 그럼 뱉어요. 그럼 우리가 사과밭에 가서 사과는 이슬을 아침에 이슬을 내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면시비와 비료량을 줘야 돼요. 이슬 맺는 데에다가 비료를 안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잎 두께가 얇아져 장애가 일어나요.
이슬을 많이 맺으면 잎이 두께가 얇아서 다음에 다른 게 나빠진다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가 비료를 언제 줘야 될까? 이 시척경이 물론 중요합니다. 제일 정확한 건 나무 이슬 맺고 하면 그자예요. 이 시척경도 중요하지만 이 시척경이 나타났다고 해서 자기가 먹고 있는 탄수화물 생산 질소냐 아니냐 이 차이거든요. 나무가 이파리에 이슬을 빼문다 소리는 지금 들어있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뿌리에서 가진 영양소를 잎으로 못 넣고 뱉어내는 거죠. 왜 뱉어내느냐? 그 영양소를 기공을 끝에 수문을 막아서 먹으면 잎에 당도가 떨어져요. 당도가 떨어지면 뿌리가 설사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때 요소를 많이 주라 소리가, 가뭄때 요소를 안 주면 잎에 당을 생산 못했기 때문에 안개나 이슬이나 비가 오면 못 먹어요. 사과나무가 물 뿌리지 물 먹으면 사과 커야 되잖아요. 아무리 물 뿌리봐도 사과지면 작았지 안 커요. 근데 질소기가 있으면 잎 속에 뿌리가 비료를 먹고 소화를 시켜서 잎으로 가진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은 광합성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 양만큼 잎 두께가 늘어나면 몸 전체가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큰 거래 갤론이. 그러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광합성의 탄수화물을 만들었고 요소를 준 거죠. 주 재료는 질소라는 거죠. 어째도 질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 질소 양에 따라서 품질이 바뀐 거죠. 양이. 그리고 좋고 나쁘고는 이거는 바꿨는데 질소량은 바꿨는데 줬는데 요놈은 못 먹고 요놈은 안 먹잖아요. 얘는 도장기 먹잖아요. 얘는 주면 줄수록 도장기 먹고 사과 먹는 비율이 낮고 요놈은 주면 줄수록 사과 먹어요. 그 차이죠. 그래서 사과 재배에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에서 비료를 주느냐 마느냐 주는 것도 좋은 거 맞고 주지 말 가능성은 맞아. 두 사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주라 하는 사람도 맞고 주지 말 하는 사람도 맞아. 그걸 어디에 관점을 둘 거냐? 유목이라면 4년생 뭐 5년생 아래라면 심을 때 토양 관리면 퇴비를 많이 걷잖아요. 심어놨잖아요. 그건 안 줘도 막 그냥 비료 안 줘도 막 상품이 나와. 근데 이 가온에서 이미 그 시기 지났어. 그 시기 지나고 이제 나무가 편차가 생겨. 잘 여는 놈, 뭐 가지 전정을 잘면서 못 여는 놈, 이제 이런 악조건이 이제 이렇게 편차가 뚝뚝 생겨. 이걸 이제 고루 안정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 차이죠. 그 해결이 아닙니까? 해결이 한다고. 근데 이 나무 해결이 안 하잖아요. 이쪽은 안 하더라고요. 위에는 자꾸 해결이 하는데. 그 도장지 난 놈은 해결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도장지 난 나무만 해결이 하지 이 가온에서 여기 그 조롱조롱 여기 해결이 안 해요. 도장지 난 나무 해결이 한다. 도장지 난 나무만 해결이 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이 나무가 해결이 아니면 해결이 안 해요. 예. 그 사과나무 해결이 한다 그 말 맞아 그 말도. 근데 도장지에서 영양이 쫙 다 가져가고 다른 가는 가지들이 영향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도장지가 많이 나는 나무들은 아래에 많이 띄우고 가지를 쭉 퍼대 가지고 힘을 쭉 빼야 돼. 그 전정으로 빼지 말고 가지를 휘어서 빼도 길게 빼 가지고 그 다음에 안에 좋은 가지를 요런 나무처럼 배치해야 된다. 웃자라지 않는 가지를 계속 붙여야 돼. 그리고 늘어뜨려야 돼. 사과 잘 여는 나무 벌써 선거 없죠? 다 놓잖아요. 그럼 결과만 내려와가지고 더 길어지면 잘라가 또 내려오고. 여기 원래 만들 때 여기 잘 만들어진 거죠. 여기 주지에서 만들 때 요래 선 걸 한 게 아니고 옆으로 뻗은 거예요. 그래서 웃자라지 않는 가지. 도장지에서 또 1년 키워가지고 겨울에 2cm 잘라서 나오면 또 도장지 올라와요. 그 옆에 또 달고 나오거든요. 웃자라니 그 가지로가 여름에 요걸 자르고 또 요걸 나눴다가 9월달에 요걸 자르고 그 다음에 요걸 키워서 하면 웃자라지 않는 가지 해만 잘리는 거죠. 그래서 웃자라지 않는 나무로 만들면 비료 준 게 사과가 먹고 웃자라준 나무로 만들면 도장지가 먹고 두 개가 바뀌잖아요. 토양 분석을 꼭 하셔야 되는 매년 토양 분석.
토양 분석 결과에 맞추면 제일 좋다. 그리고 사과가 말을 안 듣는 거는 그 잎이 그 여름에 더위를 견디려면 질소는 성장하고 가리는 생식 기능하는데,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석회는 단단히 좀 잡아줘요. 경도, 일부 경도가 있어야만 더위를 적게 탄다. 더위를 적게 타야만 과일이 잘 큰다. 그 잎 두께가 얇으면 또 비료를 주도 못 먹는데, 그 이슬이 맺힐 때는 연면시비래가 1차적 이슬 안 일액을 안 맺게 해야 돼. 그리고 빠른 시간에 비료를 줘서 비료를 먹고 뿌리에서 먹고 이슬 안 맺는 게 제일 경제적이다. 방법의 차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우리가 제일 경제적으로 저비용이냐는 거죠. 저비용. 그 지금 저비용으로 고품질 생산하는 게 제일 잘한 거죠. 저비용 고품질. 우사 생내는 거잖아. 생내는 거야. 지금부터 해야 다 가르쳐 줬잖아요. 50일 전에, 40일에서 50일 전에 마지막 비료해라. NK. 그 다음에는 잎에 있는 영양이 이동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역할은 잎에서 골드 칼라,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500g 정도. 그리고 음달에는 염화가리 쓰면, 양달에는 함부로 염화가리 쓰지 마라. 일찍이 잎이 탄다는 거죠. 그리고 약은 될 수 있으면 오후 서너 시 이후에 쳐라. 그 서너 시 이후에 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바람이 불고 약이 안 간다 그런데, 그 거래 걱정하지 말아요. 아침에 확 치가 잘 맞으면 이렇게 태양 먹는 게 더 많아요. 사과밭에 집집마다 이거 안 태양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예. 기공이 열렸을 때 해서 그래. 기공이 열렸을 때 쳐버리니까 이게 그 끝에는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영양이 와가지고 돌아가는 거 못 돌아가니까 끝에 영양이 많이 차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과 잎이 빨락빨락하잖아요. 바람 불면 빨락빨락하니까 요 끝에 더 많이 묻어가지고 그 기공으로서 흡수가 많이 됐다. 이 낮에 그 기공이 열렸을 때 이 나무 밑에 한 이파리 밑에다가 한 5분 정도 약을 치면 이 가지가 죽어버려요. 계속 치면 요 기공으로 들어가요. 기공으로 계속 약이 들어가면 죽는다고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감나무 가지가 한 100년 된 나무가 한 요 정도 굵게요. 4인치 보로코만한 가지. 그 가지 밑에서 SS 궤도가 벌어져 갖고 그 자리에 딱 그 SS가 약을 계속 날려버려서, 낸 궤도 벌어진 걸 살핀다고 이걸 그 팬이 돌아가 갖고 약 나가는 걸 까먹어버렸어. 궤도 벌어진 거 보고 나니까 2, 3분, 한 3분에서 약 5분 안 돼. 한 3분 정도 날아가 버렸어. 제가 그 불펜에 한 자리에 내가 이렇게 내려갖고 이거 살피고 뭐 다시 이거 끄는 자리가 한 3분 정도 걸렸어요. 그 3분 만에 이 나무가 시름시름 한 가지가 죽어요. 근데 이 큰 나무가 어떻게 요 밑에 이파리에 영양제 좀 맞았다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습니다. 이 굵은 가지도 죽어요. 이 이파리가 영양을 빨고 들어가서 안에 이 큰 나무 둥치 한 가지가 세포가 죽은 거예요. 근데 나무 전체는 죽이진 않았는데 한 가지 있단 말게 한 2년, 3년 되니까 이게 죽어버려요. 그걸 맞고 난 뒤에 나무가 크니까 한 해 안 죽고 3년 되니까 딱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제 작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가 일어난 거는 올해 끝이 아니에요.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큰 나무가 장애 일어난 거 봤을 때 한 3년 정도 가요. 3년 피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3년 동안 일어날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요런 나무 있잖아요. 요 도장기만 나는 요런 나무. 요거는 여름에 몇 번 태어나면 요 나무를 요렇게 되는 거는 키워진다는 거죠. 키워줘요. 그런데 그래 하지 말고 전쟁을 잘하지. 요거는 수세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나무를 갖다가 기공에다 이어가지고 안에 수관을 파괴시켜야 돼. 그걸 한다면
그 정밀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정밀하게. 그럼 여름에 사과도 나빠지고 다 나빠지기 때문에 전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잎 끝이 그 영양을 채가 탄다는 소리는 전체 장애가 크다. 그렇게 태워 먹지 마라.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사과 색내는 거는 지금 이 사과는 색이 나도록 저절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뿌옇게 한쪽만 색이 나 있고 호피 무늬가 없잖아요. 호피 무늬가 생기면 이게 굽혀도 안 된다. 굽힌 사과는 왜 그러냐면 비료가 부족해서 경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잎 두께가 얇아서 과일이 더 이리 탔다. 그 제주도 밀강 같은 경우는 닭똥을 주고 나면 여름 다 쪼개져 버려요. 하우스에 닭똥 준 사람은 3년 이상 실패를 해요. 3년 때도 회복 안 난 사람들 많아요. 닭똥 한 번 줬는데, 개분 한 번 줬는데, 그럼 우리는 사과밭이니까 노지니까 그래 많은 피해는 안 봐요. 가리 가다에 대한 건. 그래도 우리가 색이 안 나는 주 원인은 여름에 가리 가다라서 과피가 고온 열상이 입어서 그 과피 고온 열상을 막으려고 우리 뭐 하죠? 탄산칼슘 쓰잖아요. 탄산칼슘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잎이 비료를 더 줘가지고 우엽게 크게 만들어요. 자기 세포 양만큼. 요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요소를 주면 맞는데 그 땅에 요소를 먹을 수 있는 인산가리가 충분해야 된다. 인산가리가 충분해야 된다. 인산가리 그 요소만 주어가지고 너무 부드러워져도 또 단점이 있다. 그 말은 그러면 갱도로 잎이 갱도를 약간 가지고 있었네. 갱도는 우리가 뭐 탄산칼슘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갱도 생기죠. 석회 같은 거. 그렇죠. 석회 이런 걸 쓰면 그 요런 액상주산도 나와 있고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많이 써서는 안 돼요. 정량보다 한 50% 이하. 비료를 주서 잎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 비료 줬을 때 갑자기 성장만 생기고 성장이 생겼을 때 세포가 연해진다. 그 세포 연한 걸 잡아줘야 된다. 그러려면 것 때문에 질소량이 필요하다. 그래 되겠죠. 그래서 수확 50일 전에 비료가 맞다. 그 오늘 아침에도 저 의성 쪽에 있는 사모님 전화 와가지고 우리 사과밭이 고속도로 나가서 이제 이게 높아져가지고 그늘이 찌는 데 있고 이게 이제 또 햇빛이 센 데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사과밭이 관리하기 어려진 거예요. 옛날에는 한 밭일 때는 괜찮은데 중간에 고속도로 뚫려버렸어. 그게 이제 고속도로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밭이 그늘이 지겠죠. 근데 그늘이 지니까 사과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바뀌어버렸어. 그 이제 양다리 되는 쪽에는 지금 요소를 한 번 더 주고 NK 주고 음다리 빨리 온 쪽에는 지금 NK 줘라. 지금까지 잘 왔다는 거죠. 왔는데 왔는지 시점에도 그 양달은 여름 좀 더 긴 걸 생각해야 되고 음달은 가을이 빨리 온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리는 더운 비료, 따뜻한 비료, 고온성. 그 요소는 시원한 비료. 그러면 더운 쪽에는 아직 요소를 더 먹어야 되겠죠. 시원한 쪽에 가리를 먹은 질소를 먹고 질소를 더 먹고 사가 더 커야 되니까 더 크다가 이제 따뜻한 성질로 사과를 익혀야 되겠죠. 그 음달 양달 두 가지 또 달라져요. 언제부터? 9월달부터 바뀌어요. 그 50일 전에 음달에는 하면 정확히 맞아나 양달에는 그것보다 날짜를 조금 더 둬야 돼요. 그럼 질소를 조금 더 끌고 이제 40일이나 차이를 조금 차등을 둬야 된다. 그 복숭아든 과일은 한 번에 가서 색이 퍼뜩 나야 되거든요. 사과 먼저 색난 건 색이 안 나. 작년에 어떻던가요, 대표님? 작년에는 누리끼리 한 색깔이 많이 났어요. 누리끼리 하죠. 그러면 그거는 8월달 되면 색이 났다는 거죠. 가속이 되고 떨어지기가 그런 경우 되죠. 떨어지진 않는데요. 색깔이 그냥 노란색이 누렇게 돼버려요. 한쪽에 이거는 빨갛고 맞습니다. 햇빛에 굽힌 거는 가리 가달아서 고온 열상에서 빨갛고 뒤는 누리팅팅하니까 자꾸 크고 자꾸 큰다. 왜 그러냐? 여름에 못 큰 세포량만큼 가을에 자꾸 크는 거죠. 그럼 이쪽에는 빼딱이야. 올해는 사과 동글동글하죠.
작년에 요때 되면 지금 9월달 되면 한쪽이 빼딱해져 버렸어. 뒤부터 이미 뒤에 있다. 올게 사과는 지금 동실동실하거든요. 초창기에는 봄에는 예. 삐뚤했었는데 예, 요소 두 번 주고 났더니 좀 많이 따라와갖고 예, 바라졌죠. 사과 지금 달린 게 참하죠. 이렇게 동실동실하게 참해졌다는 거죠. 예, 봄에 내려서 한쪽에 약간 삐뚤어진 게 바로진 거고, 요 옆에 있는 사과 요 우로 보면 있죠. 저놈은 틀어져 버렸죠. 햇빛 좀 많이 받아. 저거는 요래 있으니 요 햇빛 받아 요 틀어져 버렸죠. 그 외 것들에 붙어 있는 것들 사과가 정형가들이 많아요. 반반하다. 그 말은 여름에 요소 준 걸 먹고 더위를 안 탔다. 잎이 두꺼워져 가지고 더위를 안 타서 사과가 지금 참 예쁘게 돼 있어, 행성이. 그럼 작년에처럼 작년에 요때쯤에 호피무늬 낚여서 호피무늬색이 네, 맞아요. 호피무늬색이 난다는 거는 이미 호피무늬가 되고 요쪽에 꽃피가 빨개졌다는 거는 가리 가다 고온 열상 비가 올 때 울컥울컥 한 거고, 그러면 이 세포량이 정해졌는데 이 세포량은 가을에도 또 크거든요. 닭 세포량만 키워가 멈춰야 색이 날 건데 가을에 찔끔찔끔 크고 있으니까 앞에 요 꽃피는 자리 요만 빨갛지, 이거는 세포가 안 늘어나니까, 이거는 세포 안 늘어나니까 어떻게 빨간색이 더 모이겠죠. 뒤에는 계속 찔끔찔끔 크잖아요. 비 올 때마다. 그게 여기 뒤에 누리 팅팅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요소 주고 한 거는 앞에 단계고, 수확 날짜 50일 전에 NK 비료를 마지막 비료 줘라.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네요. 그래 하고 연면식 해주면 충분한 색이 된다. 홍로익은 한번 깎아 드셔봤어요? 예. 그 깎아놓으니까 빨개지던가요? 어떤 거는 빨개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그냥 3일 됐는데 하얀 게도 있고. 그렇죠. 왜 그런지 예,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 그 타이밍에 열받은 것들, 비료 주기 전에 과일이 열받은 거, 그거는 열받아가 굳었겠죠. 이제 먼저 해본 분들 이해되죠. 열받아가 굳은 것들은 안 풀리죠. 비료 줘도. 근데 안 굳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비료주가 풀리고 순환이 되죠. 잘 과일이 순환이 되니까 골드 칼라 뿌리고 하니까 깎아나면 사과 뽀예요. 고두병도 많이 풀렸을 거예요 아마. 그 먹어보면은 갈비 나오는 거는 약간 질긴 맛이 좀 있고 그렇지. 설탕질이 있고, 예, 색깔이 하얗게 가는 2, 3일 가는 거는 바삭바삭하게 맛있죠. 연하고 그렇다.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사과가 여름에 우리가 부사가 안 큰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뻘겋고 뒤가 누르팅하게 크는 사과 맛이 좀 덜하거든요. 입에 먹으면 끄끄럽고, 그거는 세포가 중간에 한번 갱화가 됐다는 거예요. 더워서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그럼 잎 두께가 얇아서 체온을 못 시켰다 과일에. 그 체온을 못 시킨 거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 잎 속에 탄수화물은 또 뭐냐? 설탕으로 가겠죠. 설탕 부족해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자기 순환을 못 된 거죠. 그 더위를 탄 거죠. 그게 지금 올게 홍로에서 일부 나타난 거죠. 몇 개. 그런데 고두가 그리 심하지 않고 이 정도 달리는 걸 처음 다니. 올해는 다 병들고 다 떨어져. 그거는 질소를 먹고 연면십에서 순환이 된 거예요. 그 요소를 먹었다가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 색이 빨갛게 난 놈 있고 약간 색이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요것들은 비료가 부족해서 약간 갱화됐어요. 그 전에 우리가 비료가 부족해서 잎 두께 얇았다는 거죠. 잎 두께 얇아가 세포가 한번 갱화됐다. 조금 이해됩니까 이거?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이 사실 이야기하면 예, 갱화가 된 거하고 갱화 안 된 거 차이 나거든요. 그 여름에 갱화를 안 시켜야 되는데 그 갱화를 안 시키고 우리가 그 사과를 키우려면 크게 키우면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럼 꽃 피고 난 뒤에 20일간에 우리 내는 사과를 작은 거 키워가지고 좀 막 이래 수월게 농사 짓겠다 그럴 때는 목면 시비만 2번 하고 2-3번 하고 비료도 퇴비도 주지 말고 꽃 피고 20일까지는 약 맞추고 안 해야 되네. 그 작은 걸 만들죠. 작은 걸 만들면 비료 적게 줘도 돼요. 큰 사과를 만들면 비료 많이 줘야 돼요.
이제 여기 두 가지 달라지죠. 그러면 이 나무가 그때까지 안 준다고 별로 바뀌냐? 그러지 않아요. 이 나무 우짜리 많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문제는 초기 연면시비를 해가지고 바꿔봤다. 그 세포량을 늘렸다. 그럼 이게 비료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럼 비료가 끝나는 시점도 정해야 되는데, 끝나는 시점을 비료 정하는 거는 이 과일이 여름에 열상을 안 받은 상태여야 말을 잘 들어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된 거는 또 키우는데 조금 문제가 또 달라요. 가리 가다 돼서 고온 열상 입은 나무는 뒤에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완벽한 게 조금 떨어져요. 완벽성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상태면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과의 색깔이 비슷해요. 위에 것도 색이 특별히 덜 빨간 것도 없고, 그럼 호피 무늬색이 안 잡혔고, 그리고 여름에 굽히 가지고 한쪽에 삐뚤어진 것도 없고, 그게 지금 현재 모습이다. 그러면 50일 전 비료를 NK를 줘라. 이제는 요소를 더 주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NK 주는 시기다. 수확 50일 전 비료, NK 비료, 그걸 줘야 되는 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안 키워놓으면 가을이 돼서 자꾸 삐직삐직 큰다니까. 삐직삐직 크면 색이 안 나요. 지금까지 비료 작았더라도 빨리 키워야죠. 누가? NK가 들어가고 연면시비에서 그 비료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 양은 얼마 치는데요? 양이야. 저보고 같아 비료 뿌리도록 하면 안 되지. 집집마다 못 가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맘대로 쳐요 그냥? 아니 옆색을 보고, 옆 색깔을 보고, 이파리 색을 보고, 우리 땅이 이제 그 항토냐 마사냐 차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 마사는 비료가 금방 없어지고 항토는 좀 오래 간다. 그죠? 항토는 좀 뿌려줘도 괜찮고, 마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뿌리지 마라. 약간 모닥 녹는 식으로 좀 줘라. 약간 조금 더 끌고 가게. 그리고 비료가 질소가 한 20일 가고, 그래도 조금 남아 있거든요. 또 땅에 있는 거하고 결합되어 있는 또 먹고, 그 다음에 가리 성분을 먹고, 잎에 있는 지 스스로 또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깔 때는 질소는 떨어지고 가리는 약간 그 양으로 조금 유지가 되고, 그 질소가 처음에 NK를 주면 질소가 양은 적어요. 근데 먹는 거는 많이 먹거든요. 가다가 쑥 떨어지겠죠. 이렇게 질소는 쑥 떨어지고 가리 성분을 먹겠죠. 그럼 온도가 낮은 시기에는, 온도가 낮을 때는 가리를 먹고도 소화를 잘 시켜요. 그럼 가리 먹고 소화시키면 어떻게? 이파리 있는 거 뺏어갖고 쓰고 있다니. 이파리에 지금 몸속에 가지고 있는 영양을 쓰고 있다. 그러면 과피가 다 클 만큼 크고 난 뒤에 색이 난다. 과피가. 예, 세포량만큼 다 크고 난 다음에 색이 난다. 요거거든요. 세포량만큼. 그럼 빨리 키우는 게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최고 아닙니까? 왜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빨리 키우면 그 이상으로 되면 쪼개져 버려. 이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먹으면 비 올 때 영양 이동이 빠르거든요. 그러면 힘이 가해지면 옆으로 쪼개져 버려. 빡 쪼개져. 그래서 그걸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이제 방금 전 단계에 가면 세포 분열시키거든요. 그 세포 분열 많이 해놓으면 그냥 술술 커요. 근데 세포 분열 작게 하면 작게 커요. 비료는 적게 주고 가을에 색은 잘 낼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과가 잘 나는 거죠. 세포를 분열 많이 시킨 과일을 갖다 여름 비료 적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에 자꾸 클라서 색이 안 나죠. 가을에 클라 그런데. 그래서 가을에 크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거죠. 가을에 계속 크는 게. 가을에 계속 크는 건 나빠요. 색을 내야 되니까. 조금 더 큰 것보다 깔 좋은 게 가격이 비싸다니. 사과도 앞으로는 이제 포도처럼 일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판장에 이제 중매인들이 이제는 딥하게 당도계를 가지고 있어요. 당도계를. 포도 같은 경우는 당도계가 얼마나 좋으냐면 봉다리 싼 거로 쏴버려요. 포도 봉지 싼 걸 갖다 쌓이면서 당도를 재고 있어요. 상인들이 당도 나정 안 사니까.
당도 낮았다 그러면 이제는 소비자도 가만 안 있는데 작년에 쏘고 한 2년 쏘고 나니까 포도가 안 먹어버려요. 거기에다가 상인이 팔았을 때 중매인이 사가 내 소매인한테 줬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물건 살려면 당도계가 이미 있으니까 당도계가 300만 원에도 그 사람이 안 사겠어요. 장사에 몰락하면 사서 당도계 때리네. 그러면 당도가 있는 건 1차적으로 맛있으니까 숭이 없어진다. 흉 보는 게 색깔은 그래도 맛있다 하면 다른 게 묻어져요. 소비자 샀을 때. 근데 임으로 좋은데 맛없다. 그게 사이마스겠지. 사이마스 색깔은 똑같아요. 익은 놈이나 맛있는 맛은 놈이나 두 개가 분간이 안 가요. 사 먹고 나서 이제 뭐라는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사과도 색깔이 좋았다. 먹고 맛없다. 안 되겠죠. 색깔이 나빴다. 먹고 맛있다. 이걸 더 선호하겠죠. 전에 색깔은 안 좋아도 그거 돌아 익혀겠죠. 그 앞으로 시장이 바뀐다. 왜? 실속주의로. 이거는 지금까지는 실속이 없어서 무조건 사과는 빨간 거. 이제 이 시장도 무너져요. 노란 사과도 나오고, 뭐 아오리도 있고, 우리 썸머킹도 있고, 이런 푸른 사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장도 품질이 때깔만 조화가 안 된다. 실속이 있어야 된다.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소비 경향도 바뀐다. 왜? 전자산업이 발달함으로 해서 IT가 발달함으로 해서 과학화되고 지능화되고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원에 뭘 하고 저거 항시하는 게 뭡니까? 만사킬로 까는데도 구멍을 뚫어 이시 측정을 하겠죠. 왜 이시 측정하느냐? 비료량을 맞춰놓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1.49. 이 사과는 홍로가 색이 안 날래야 안 날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진 비료량이 1.49 좋은 거예요. 이 사과는 알을 내는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홍로를 따고 난 다음에 부사 딸 때 되면 홍로 이거 퍼석거리고 못 먹죠. 그거 다 뻥이에요. 황금을 넣고 부사 딸 때 되면 새카맣게 돌기처럼 야물어요. 돌덩이처럼 야물어지고 더 맛있어요. 홍로가 따고 나니까 잎에 영향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거는 맛대가 더 없어져. 지 몸속에 영향을 이제 체내를 치고 사과에 갈 영향이 없다는 거거든요. 끈적끈적해지. 예. 그 끈적끈적해진 건 뭐냐? 여기에서 청태가 일어난 거죠. 청태가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홍로 사과는 지금 1.49라는 이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색이 잘 나고 맛있는 사과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름에 이시값이 얼마냐? 1.82야. 봄에는 2.5. 가을에도 2.5까지 올려도 되는데 그리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익을 때는 약간 떨어져야 성장 안 해야 되니까. 가을에 심는 마늘은 이시값이 2.5가 돼요. 그런데 가을에 수확돼야 되는 사과는 이시값이 떨어져야 돼요. 가을에 따는 단감도 이시값이 떨어져야 되고. 이거는 차이가 있다. 질소분이 올라가 이시값이 올라가면 더 나빠져요.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료를 끊어야 되는 단계, 마지막 비료를 줘야 되는 단계가 수확에 그 부산은 50일 전을 보고 되고 홍로는 그것보다 더 비료를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 이거는 빨리 따고 나무가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괜찮다. 따고 나도 이거 가지고 나고 이러거든요. 8월 말에 요소 줬거든요. 예, 8월 말에 요소 줬으면 그 뒤로는 요소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요게 이것도 한 50일 전 되나요? 달라 그러면 8월 말이니까 9월 뭐 얼마 안 되네 날짜는. 얼마 안 되죠. 예. 그 전에 가리 성분 그 앞에 비료는 그 비료도 요소 7월 예. 말에 되고 7월 말, 8월 말 요소 두 번이야. 그리고 6월 달에 가수 전용 비료. 예, 그거는 인상 가리 성분이 들어 있는 거고 가수 전용 거기하고 우리 탭이 들어간 것 때문에 사과 따고 나면 진 나온 거 그거 밀변 현상 인산을 뱉어내는 거죠. 이게 부사도 가을 되면 추워지면 밀변이 생겨버리죠. 예.
그게 인산 때문에 그래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탄수화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설탕이 부족해지니까 뭐 인산이 과다돼 가지고 응집이 된 거죠. 인산이 지금 토양 분석해 보니까 500이 나와. 500 나와요. 그 200에서 300이 적정치인데 500이 나와. 그 작은 거예요. 많이 나온 거 2천까지 나와요. 제가 대한민국 전체 그 토양 분석표를 모아 보니까 인산이 제일 많은 집이 2천이 넘어. 그거 지금 500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렇게나 말기나 500이 나와도 인산이 500이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축분을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진 않는데 식물한테 흡수량이 늘었다는 거죠. 그 올해 요소 비료 충분히 안 줬다면 얘도 고두병은 훅 다가설 수가 있어. 아니 그것도 6월달에 이 시를 찍어 보니까 뭐 0.1, 0.2 이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부랴부랴 이제 토양 해가지고 센터에 갖다 줬더니 예, 비료를 주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안감말 이걸 유튜브 보니까 요소가 보약이라고 그래서 요소만 갖다 짓다 해버리지. 근데 맞습니다. 요소 보약은 맞는데 이것도 하나의 비빔밥 중에 밥에 해당하는 거고 나물, 양념 다 중요하다. 비빔밥을 우리 하는데 밥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양념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미량 요소 일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균형 시비가 된다. 내년에는 그 여기 바닥에 석회나 마을에 나온 그 규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주시고 어느 정도 잎이 약간 경도를 가지고 이제 더위 잘 기타요. 그래 과일이 잘 커요. 너무 연하면 그 여름 더위를 많이 타요. 3년 전에 석회부터를 여기 한 300호 뿌렸거든요. 예. 300%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뿌리내 얼마나 사가 좋았어요? 예? 그의 뿌리내 사과는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밀건이 좀 많이 생기고. 예. 그리고 도장지가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네, 도장지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석회를 쓰거나 규산을 쓰게 되면 봄에 억제가 많이 돼요. 억제가. 올 그 봄에 경산에서 샤인마스켓 포도밭에다가 규산을 뿌려버렸거든요. 나무가 수세가 뚝 떨어져요. 규산을 뿌리는데 그 논에 쓰는 규산 뿌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뿌렸는데 수세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는 또 좋아져요. 규산이 들어갔으니까 포도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석회를 상당히 많이 먹어야 되는 종인데 줬을 때는 늘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안정화되니까 요소만 좀 좋아졌어요. 질소만 줬을 때 또 더위를 타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표님 농장에서는 여기에 토양에 칼슘이나 뭐 이런 거 다 조화롭게 되어 있는 조건 때문에 올해 요소 준 게 엄청 좋은 거겠죠. 뭐 그냥 무조건 좋잖아요. 오늘 요소 주고 얼마니까.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그 다른 석회라든지 그런 게 균형 시비가 좀 돼야 된다. 근데 인산가리, 칼슘, 석회만 좀 늘리면 되지. 인산가리는 그리 중요하네요. 이 밭에 많이 있으니까. 연면 시비로는 그 대체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연매 시비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야 돼. 그럼 그걸 엮는 것 같으면 다른 영양이 못 들어가. 연매 시비 영양제 자체를 만들 때.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도 최대한 우리가 500 그 한 차에 들어갈 양을 만들기 위해서 물 15리터 영양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1.5리터 열악하는 영양제 회사 잘 없죠. 왜 그러냐면 먹고 제일 좋은 위치를 찾은 거죠. 골드그린의 칼라가 비중이 높아요. 1.2배 정도 높아요. 120%. 그럼 1리터에 1.2kg가 나온다는 거죠. 들어보니 무겁죠. 그래서 그 물의 비중보다 높이 가지고 제품을 만든 거죠.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 쓸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영양제 이거 좋으면 이거 였고 저거 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한 개 엮고 말아야 된다. 한 가지 엮고 말아야지. 이것저것 자꾸 엮기 시작하면 나중에 돈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 가지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아 살잖아요. 그럼 뿌리에서 제일 좋은 안정권이 제일 위치를 많이 차지해요. 근데 이거와
지상부가 두 개가 따로 안 움직이는 시기에 도와주는 거죠. 뿌리가 내리기 전에 모든 결정이 과일 크기를 결정하더라. 그래서 연면십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에 있는 잎은 영양 생산을 못해요. 그럼 연면십이 영향을 줘야만이 영양을 지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뿌리로. 그래서 황금어농부 농장들이 잎이 오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사과는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이 나무가 이 길이가 수관이 크다 보니까 겨울에 탈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올해까지 농사 좋았더니 내년에 휙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탈수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탈수가 안 되려고 하면 가을에 단풍 들일 때 질소분을 가진 상태에서 영양을 줘서 단풍 들이거든요. 단풍이 들어야만이 체내 저장 양분이 확보가 돼요. 그 단풍이 든다는 소리는 몸속에 영양이 있어서 수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탄수화물이 작으면 물을 적게 가지 나무는. 왜? 물을 맞추기 위해서, 당도를 맞추기 위해서. 겨울에 안 죽는 거는 당도, 몸속의 당도 차이다. 당이 높은 거는 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안 죽고, 당이 없는 거는 잘 죽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도장지가 쭉쭉 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겨울 얼어 죽어보잖아요. 그건 뭐냐면 당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풍이 안 들었다, 그런 소리거든요. 단풍이 안 들었다. 그런 거를 몇 가지를 또 그 방법에 동원을 해야 되겠다. 겨울에는 단풍이 들어지고, 겨울에 유막 코팅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늦가을에 물을 한뻑 주 넣는 거. 겨울에 중에 우리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그 다음에 사과 농사 잘 되거든요. 그 원인이 우리가 탈수된 걸 보충했다는 그 차이. 그런 차이가 있다. 예, 그런 부분만 우리가 또 일부 보완하고, 예, 또 다른, 예, 아니, 물을 많이 줘놓으면 뿌리가 안 없는. 얼어 있는 거는 괜찮아요. 예, 제가 시험을 어떤 걸 했냐면 옛날에 시험을 갖다가 그 겨울에 나무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음달 양달 다 찾아다녀보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우리 그 고래통 있잖아요. 음달에 두고 거기다 나무를 가지를 해놓고 꽁꽁 얼려봤어요. 그럼 그 꽁꽁 얼은 게서 봄에 끄집어내서 몇 개가 가지고 안 죽어요. 도장지 난 거 있잖아요. 칠월수 난 거. 그 가지만 죽어요. 그 외까지는 얼어 있으면 안 죽어요. 그걸 갖다가 그 당과 묘목이 겨울에 가을까지 살았다 봄에 죽었단 말이에요. 캐러 가니까. 그래서 요놈 찾으려고 내가 다 다닌 거죠. 산으로 들러. 물어봐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물을 때가 양달 음달 다 알아본 거죠. 어느 놈이 제일 많이 마르냐? 양달이 제일 많이 말라요. 음달은 안 말라요. 그 음달 쪽에 있는 나무들이 동해가 적어요. 겨울에.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양달이 돼서 석류가 잘 안 열어요. 왜 안 여냐? 겨울에 탈수가 돼서. 우리 앞에 마을은 겨울 되면 음달이야. 겨울 내 음달이야. 그런데 그 마을은 석류 잘 열어. 겨울에 탈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겨울에 눈비가 올 때 이듬해 가수농사가 잘 된다. 어른들이 그 이듬해 풍년된다 그 말 하죠. 그 차이. 예, 눈 많이 오면 풍년된다 그 말이 나무들이 탈수가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 또 다른 분 질문은요. 저는 이제 효소를 얼마 전에 뿌리고 예. 항산가리를 한 해마다 그래 하거든요. 예, 항산가리를 한 2호흡 쓰고.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좋다고요. 근데 좋은데 그게 줬는데 NK 또 뿌려야 됩니다. 줘야 될 거예요. 그 가리 가리를 인산 가리를 준다는 건, 인산은 지금 많아서 항산가리. 항산가리야. 그래 하면 사과가 깔이 완벽한 안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약간 빨간색이 좀 부족 안 하던가요? 지금도 이런 식이에요. 이거보다 좀 굵어요. 예, 굵어요. 아니 해마다 따내. 작년까지 내가 전화로 예. 해가지고 예, 요소를 주라 그래가지고 예. 9월달인가 뭐 예. 해가지고 많이 줬거든요. 예. 그런데 커피 무늬가 풀리면서 색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예. 이제 그 지금 호피 무늬가 났다는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못 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셰포의 양만큼 못 큰 거죠. 호피 무늬가 없으면 셰포의 양만 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황산가리를 줬다. 그러면 가리 양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가리 양이 늘렸으면 그 양다리입니까 음다리입니까 가수원이? 뭐 그냥 햇빛은 좋아요. 이렇지는 않고 조금 적은 편인데. 햇빛 좀 적다고요. 예, 그러면 가리가 좀 많아도 괜찮으니까 습이 많아요. 습이. 섭이 많고요. 섭이 많은 것도 온도가 낮은 거고, 예, 약간 음달도 온도가 낮은 거고, 그 가리가 조금 들어갔더라도 그 NK 주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 요소 주놨고, 그러면 알 좋아진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가리 너무 많이 나쁘면 안 돼, 허당이다. 사과 퍼석거린다. 얼마 안 줬어요. 그 본인은 얼마 아닌데, 세포 줬어. 예? 세포. 몇 평이에요? 1600평 1600명 세포 많습니다.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1600명이 세포만 그 1600명이 세포면 그 NK 두 포에 요소 한 포씩 섞어 거치라. NK 두 포에 요소 한 포씩 섞어 섞어라. 가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가리가 많죠. NK보다 세포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이제 들리죠? 1대1로 섞어. NK 한 포 요소 한 포 섞었어요. NK 한 포 요소 한 포 섞어가 해야 되겠다. 항상 가리가 1000몇 병의 세포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많아요. 예, 많다니까 그거. 작게 줬다 그냥 그 뻥이에요 그거. 아니 두어금수 좋거든. 그 두어금 그 자체가 발휘되는 양으로 보면 많다는 거죠. 그 질소량에 비해서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섞어라. 사과 양이 많아요. 사과 양이 많으니까 그래 1대 많이 달아놨어요. 많이 달아서 그거가 더 많아요. 크기는 더 크고요. 크기는 요소를 많이 주게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시꺼무리해졌어요 지금요. 예? 그래가지고 시꺼무리하면서 이게 이런 색깔이 나요. 아 아직 검다. 꺼무리하이. 예, 그 더 푸르다는 거죠. 예, 색이 진하다. 예. 그거 많이 큽니다. 예, 그렇죠. 항상가리 중국도 잘했고, 그러면 문제는 잎이 그 기간에 얇아져 가지고 가을에 문제가 되는 물이 중요해야 된다는 거죠. 잎도 좀 떨어졌어요. 예, 갈반이요. 갈반이 예, 갈반이 온 거는 병하고 약 치는 방법, 예, 그 차이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라면 1대1로 섞어서라. 항상가리 뭐 NK 한 포에 요소 한 포 섞어 가지고 줘라. 마지막 비로 50일 전에 줘라.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달았다 하면 캬물라 하면 요소 모여야 됩니다. 근데 요소를 줬는데 그 양 가지고 끝까지 못 밀고 간다. 그리고 또 항상가리 줘버렸다. 그러면 기능이 빨라져 가지고 잎에 있는 질소분이 너무 빨리 소진된다. 바닥의 비료는 떨어지고. 그래서 늦게 가서 색이 먼저 볼딱 나다가 뒤가 색이 안 나고 누리 징징해 간다는 거죠. 색이 좀 있으면 쭉 날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문제는 안 간다는 거죠. 네, 질소가 작았어요. 분명히 나기는 색이 나. 항상가리 줬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색이 나게 돼 있어. 색이 나는데 그 뒤는 안 난다. 뭐 때문에? 질소가 부족해서. 1대1로 섞어 써 있어요. 예,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자르나 복숭아를 자연 그대로 놔뒀다가 확 잘라가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지금 막 도장 막 이렇게 막 났는데 예, 거기 내연이 달림이 될까요? 예, 됩니다. 돼요? 예. 그러면은 전지는 어떻게 지금 아까 도장지인데 그거를 막 잘라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 지금은 약간 띄워줘 가지고 체내 저장 양분 확보하게끔 복숭아는 10월 10일 정도 되면 잎이 떨어져요. 10월 10일 정도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그 봉화 어디입니까 그 지역이 춘향이면 잎이 떨어지는 단계에 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단풍 들이기 가야 돼요. 예, 단풍 들이기 가고 빨리 그 옆에 좀 배내줘야 돼요. 이제 잘 안 자라거든. 이제는 잘 안 자라거든. 멈췄을 거예요. 멈췄다는 거. 멈췄다는 거는 가지들이 꽃눈 결과 뭐지 꽃눈 가진 거를 영양을 축적을 많이 하도록 조금 벌려주거나 좀 안에 쏘는 거 좀 빼내줘야 돼. 빼내주지 않으면 겨울에 가지가 죽어요. 체내 영양을 축적을 못하기 때문에. 예, 영양을 축적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또 관리 방법을 조금 달리 해줘야 된다. 예. 우선 이거 연면시비는 그래 비료주고는 연면시비 계속 칼라 살포하면 칼라. 됩니다. 예. 한 두세 번 해야 되거든요. 두세 번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그래 하면 됩니다. 난 아직 안 쳐봐가지고 예, 그렇게 전문으로 하려고요. 예, 그 이제 비료만 주 가지고는 힘이 딸려요. 그리고 안에 쏙 과일이 안 커. 속에 있는 과일이 맛이나 그게 떨어져. 그래서 지금 해도 사과가 깎아 놓으면 갈변이 없어요. 우리가 사과가 갈변이 있다 소리는 깎아 놨을 때 그거는 풋사과의 독성이 남아 있다. 풋사과에 지금 풋사과들을 잘라내면 전부 다 뻘개지죠. 풋사과의 독성이 남아 있다. 그래서 사과가 완전한 사과가 됐을 때는 비싼 사과 완전한 사과들은 잘라내면 한 달 내에 뽀야 돼. 황금알 농부 딱 쪼개놓으면 겨울에 안 썩을 때는 한 달 내 한 40일까지 가도 색깔이 안 많이 납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 한번 뭐 셀레늄 사과하고 한번 했거든요. 황금알 농부 사과가 셀레늄 사과 딱 붙었는데 셀레늄 사과도 색깔이 괜찮은데 한 20일 넘기가니 그건 약간 노란빛이 돌아요. 근데 황금알 농부 사과는 끝까지 뽀얘져요. 말라도 뽀얗게 말라요. 그게 우리 타 지역에서 그 황금알 농부 해가지고 학교 급식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사과를 잘 먹어요. 일반 사과들은 학교 급식에 주면 깎아 놓으면 영양사들이 깎아 안 하면 사과 벌개지니까 애들이 잘 안 먹어요. 근데 황금알 농부 사과는 깎아 놓으면 뽀얗니까 애들이 잘 먹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다. 독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과가 잎이 많이 없어가지고 영부실한 거는 연면시 일주일 만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잎이 충분하게 있는 거는 마지막에 완전하게 익어갈 때는 연면십에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다. 영양이 너무 과해도 과일이 물러져요. 집의 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자랐는데 계속 영양을 엿보면 어떻게 돼요? 물러져요. 그래서 색깔이 오다가 안 오는 것들은 그 질소가 부족해서 다 못 커서 그래요. 지금 항상가리 준 거는 좋긴 하나 뒤에 조금 시간이 가면 질소가 딸리게 돼 있다. 그 사과 여는 양에 비해서 잎이 두께가 두껍고 일을 해야 된다. 사과는 뿌리가 일을 한 거는 잎의 양이 내려가서 뿌리가 일을 한다. 그래서 잎의 양이 부족할 때는 연면식을 좀 해줘야만 뿌리가 일을 잘한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질문. 예. 작년에 황금알 농법을 했는데 예. 그 꽃눈이 예. 다 새카맣게 타갖고 매월달에 그러지. 그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꽃이 예. 정화가 거의 안 피고 예. 백화가 일부 피고 예. 거의 안 온 꽃이 많아요. 예. 왜 그런? 지금 여기 그 꽃눈 한번 까보이소. 꽃눈 한번 까보이소. 꽃은 크고 실했는데 꽃이 안 오고 다 예. 이렇게 죽었더라고. 단단하고 큰데 아니 보면 까맣게 변하더라고. 색깔이 예. 아니 지금 이거는 괜찮은데 예. 작년에 제가 그 목련 시비부터 해갖고 계속 했었는데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뭐가 따뜻하고 꽃잎이 그게 전부 다 정화 꽃이 안 피고 에카 일부 피고 뭐 없는 에카 없는 거는 그냥 꽃이 없고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양이 많이 그러면 우리가 사과가 지금 마지막 뭐이고 단풍 들이기 할 때 그걸 영양이 그 전에 많이 있다고 보고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 사과 생산할 때 영양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만 해도 자기 체내 제형 맞는데 단풍 들이기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단풍 들이기 안 해도 그래 됐어요. 네. 그럼 그 원인이 다른 쪽인데 단풍 들이기를 안 했어도 겨울에 꽃눈이 가을까지는 꽃눈이 살아있어요. 아니 꽃눈 자체가 까맣게 이렇게 매월달에 사과 따기 전에도 오니까 까맣더라고요. 사과 따기 전에도 갔다고요. 예. 그럼 그 다른 원인인데 사과 따기 전에 갔다는 거는 그럼 여름에도 갔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까만색으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까맣게 됐다. 여름에 그 꽃눈이 정상이 아닌 꽃눈은 그 여름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갔다는 거잖아요. 여름에 가을까지 이게 충분히 살았고 겨울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게 몇 개 없어요. 예, 여름에 죽었다 소리거든요. 여름에 죽은 원인을 찾아내야 되죠. 여름에 그 10일량은 얼마나 들어갔는 거야? 갈반 병은 많이 안 왔고요. 갈반은 전혀 안 왔고요. 예, 비료도 뭐 이렇게 모래 따긴 해도 줄 만큼 엄청 제법 줬거든요. 예, 예, 근데 뭐 모래 따니까 비 한 번 오고 나면 쭉쭉 빠져나가고 그랬는데 예, 예. 그래도 자주 주고 막 10월 초까지 준 것 같은데 그 2차지도 없고요. 2차지 뭐 일부 있는 거 뭐 예, 그 정도로 있는 거니까. 예. 그 과실은요? 과실은 색이 잘 안 났죠. 색이 잘 안 났어요. 예. 과실이 예. 그러면 10월 11월 원래 10월 말에 따는데 작년에 11월 초에 땄는데도 색이 안 올라왔어요. 색이 안 올랐다고요. 예, 푸락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색 잘 나는 품종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예, 예. 미시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난게 그- 약한 나무들은 좀 났는데 거의 잘안 크기는? 나는 거 같아요. 크기는 뭐 평소 때보다는 조금 크긴 컸는데 예,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고두도 일부 좀 오고 고두도고요. 그럼 색도 완벽하게 안 갔고. 예. 그러면 여름에는 꽃눈이 살아 있어. 그건 잘 모르죠. 여름에요. 예. 그럼 가을에 사과 색이 덜 났고, 예. 색이 덜 났고, 과는 조금 더 컸고. 예. 그거는 한번 다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여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필 때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럼 요 잎이 살아있다면 요거는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 잎이. 여름에 요 잎이 살아있으면 요 꽃눈이 상할 이유는 없어요. 그 잎은 100%다 붙어 있어요. 예. 여름에 요 잎이 살아있으면 요 꽃눈이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갈반도 하나도 안 나고. 예. 여름에 요 잎이 살아있다면 꽃눈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단풍 들이기도 안 하고 그대로 그 수확하고 말았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요 놈이 그럼 그 겨울에 유막 코팅은요? 안 했어요. 안 했고요. 예. 그러면 그 가온이 양달 음달 어느 쪽입니까? 양지도 있고 음지도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해요. 음지 쪽은 좀 덜한 차이가 어떤가요? 차이 없어요. 그 다 모래 땅입니까? 그렇다고 와야죠. 그 물 빠지면 잘 되고 그렇게. 예, 예. 하고 나서 바로 약쳐도 되는 그런 예. 거예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제가 황금얼롱법 그 겨울에 동해 개발하는 걸 단과 묘목이 가을까지 좋았는데 봄 되면 캐러 가면 쓸 게 없어요. 눈깔만 딱 죽었어요. 새까맣게. 묘목 캐러 가면 눈깔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옛날에 그 음달 양달 물을 떠가지고 나눠보고 그 양달이 물이 정말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단과 묘목을 갖다 가을 끝나고 나서 12월 달 초에 대가리를 외투기를 상날리 뿌리고 2만 평을 갖다 차광망을 딱 덮어서 차광망을 딱 덮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되는 게 눈깔이 안 죽어서 그게 결국에 눈깔이만 딱 탈수가 됐더라고. 눈깔이만. 근데 그래서- 그 탈수라고 그러면은 제가 사과 농사를 한 15년 정도 지었는데 예. 그 중간에도 와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고 해요. 예. 그래. 저도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러고 나서 개발한 게 이제 가을에 단풍 들이게 하고, 유막 코팅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단과 묘목에 이제 차광만 안 씌워요. 그리고 겨울에 유막 코팅하고 나서는 단과 묘목이 우리 겨울을 그대로 밭에 둬요. 근데 단과 묘목을 가을 되면 다른 사람 다 캐가지고 창고 져요. 묘목을. 포크리 캐가 다 집어 옆에요. 그리고 그 묘목을 캐난 걸 씹으면 또 성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농원의 그 종묘 생산에 중요한 게 가을에 묘목을 안 캔다. 가을에. 그리고 묘목 캐가 봄에 줄 때 하지에 들어가준다. 그럼 배로 크거든요. 인건비가 들어도 이걸 선택한 이유가 그 묘목을 많이 할 때 묘목이 죽어 사서 그걸 갖다가 연구를 얼려봤거든요. 물속에다가 가지를 얼려도 겨울에 죽는 게 없더라. 물속에. 그 2차지 난 것만 터지고 그 물속에서 아무리 꽁꽁 얼려놔도 안 죽더라. 눈은.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래 연구회가 찾아낸 게 겨울에
감나무 묘목을 차강망을 2만 평을 씌웠어. 몇 년 씌워도 인건비가 되게 들어, 이게 알고 보니까, 해보니까. 그래서 또 연구를 했어. 그러면 저놈을 단풍을 들여서, 단풍을 들이고 난 뒤에 또 가더라는 거예요. 단풍이 들어도. 그래서 12월 달에 포크레인가 묘목을 켜다가, 포크레인 뒤에 호수가 터져버렸어, 유압호수가. 유압호수 터지가 이 쏴버렸어, 묘목에다가. 아이고, 내년 봄에 오면 저놈은 죽고, 기름 묻은 놈은 죽고, 기름 안 묻은 놈은 내년 봄에 팔아먹어야 했는데, 봄에 딱 가니까 어떻게 돼? 포크레인 호수, 유압호수 터진데 그거만 살아있고, 그 외 나무는, 나무는 멀쩡해. 새파랗게 다 살아있어. 눈깔만 싹 다 물이 빠져버렸어. 왜 됐든 간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해서 제가 찾아낸 게, 유막 코팅을 찾았는데, 그래서, 단감은, 눈이, 여기 조개 껍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두하고, 단감하고 조개 껍질처럼 덮여 있어요. 근데 사과는 보면 이거 털이거든요. 털이. 그래서, 우리가 종묘를 생산했을 때, 단감도 언덕 밑에 많이 죽어요. 가신데. 언덕 밑에. 크고. 그것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제가, 차강망 듣고부터는 괜찮은데, 차강망 인건비 많이 들어서 다시 포기하고 개발한 게, 단풍 들이기와 유막 코팅은 저희 집에 포크레인 늙은 놈이 포크레인 고장나가 가르쳐 준 거지, 제가 개발한 거 아니다. 그래서 식용유로 코팅하는 게 했다. 근데 사과는 또 문제는 유막 코팅을 농도가 진하게 하니까 여기 털에 기름이 배이 들어가. 털에. 그래서 사과는 복숭아나 사과는 농도를 물 500에 식용유 한 통, 2통, 3통에도 괜찮은 집 있는가 하면 한 통에도 장이 일어나는 집도 있고, 이 분분해요. 그래서 사장님 집에는 단풍도 안 들이고 그냥 둬도 눈이 간 거고. 단풍도 잘 들었어요. 들었고, 예. 도장지 끝에 이렇게 예. 늦게 이렇게 예. 그 외에는 다 단풍 다 들었어요. 예. 그런데도 그 단풍이 들고 그러면 충분히 했다는 거거든요. 모든 게 완벽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해법을 다 못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유막 코팅할 때요. 예. 저 유압류 써도 돼요? 아, 유압유를 쓰는 게 아니고 이거 통닭집에 식용유를 쓰는데, 통닭집에 거는 기름이 잘 안 풀리더라.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튀김집에 거를 물 500에 18리터, 식용유 한 3 내지 4리터. 풀렸을 때 뽀여야 된다. 남는다고 중복 살포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여기 눈에 꽃눈이 요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이 들어가더라. 여기 지금 방금 질문하신 여기 사장님 농장에서는 단풍만 들고 그냥 겨울을 놨다는데, 겨울을 놨는데 눈이 봄에 정화가 상했다는 거고, 정화만 가고 에카는 에카는 생긴 거는 에카는 폈어요. 근데 이제 에카 정화에 죽고 에카 밑에 안 생긴 것들은 꽃이 전혀 없는 거죠. 정화만 생기고 에카 안 생긴 거. 네, 그런 거는 꽃이 없는 예. 거죠. 그리고 요런 건 안 보시는가, 예? 요런 것들은 지금 정화가 없거든요. 예. 정화 자체가. 아니 그때 꽃눈도 좋았어요. 전부 예. 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크고 이랬는데도 예. 그 꽃눈이 없더라고. 예. 딱 그러면 하고 새까맣고. 가을까지는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겠죠. 예, 가을까지 그 꽃눈이 살아있는데, 봄 되니까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 외에 잎도 안을, 늦게 올라오더라고. 예? 잎도 늦게 나오더라고. 순도 늦게 나오더라고. 그럼 탈수. 결국엔 탈수로 봐야 되는데, 그걸 어느 쪽으로 잡아야 돼. 그건 감이 안 잡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제가 잡을 때. 지금 여기에 봄에 이 가온에는 억제제를 뭐 쓴 게 있는가요? 비비풀 한번 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비비풀 때문에 여기 꽃눈이 짠 것들이 없어요. 여기 지금 사과에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면 꽃눈이 지금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요만 짧은 것들이. 그 비비풀치가 녹아버립니다. 그 비비풀 첩보면
사과가 크기가 줄어들어요. 이거 한국말 농법을 모를 때 농협방에서 갖다 줘가지고 그냥 그래서 쳤는데 예, 유튜브 보고 나서부터는 비비풀 전착제 전혀 안 쓰거든요. 예. 얘들이 지금 요 짧은 가지, 요 사과 이런 게 지금 한 10cm 되는 가지가 꽃눈이 없어요. 녹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가지에서는 지금 짧은 가지들이 꽃눈 분할을 안 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그 쑥나무처럼 사과가 안 여는 형태가 많다는 거죠. 요 짧은 가지들이 꽃눈 분할 못 하니까. 예, 꽃눈 분할 해야 되는데 그때 비비풀 봄에 친 것 때문에 여기 보면 사과 옆에 있는 가지 짧은 가지 꽃눈이 없어요. 없지? 그래서 꽃눈이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때에 녹아버리다 꽃눈이. 비비풀 비비풀도 있고 또 뭐하더라 그거 하고 그걸 쳐버리니까 그 나무 옆에 있던 나무들이 너티나무 큰 것들도 이파리가 꼬이버려. 그 이제 킹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화장병 할 때도 비비풀 같이 넣는 거 같이 주자는 거지 화장병. 그리고 한 번씩 치는데 예. 화장품. 예, 그걸 치니까 요는 꽃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런 나무 많이 도장 튀는 나무 있잖아요. 도장 튀는 나무 이런 것들은 작은 눈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작은 눈이 해 맞아 죽는다는 거죠. 몸통에서 사과 달려야 되는데 안 달리거든요. 짧은 가지가 져서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가지에서 들어가지고 처대는 액하지만 2년차는 요런 볼록이 나왔잖아요. 정화가 된 것들이 꽃이 안 피는 게 많다는 거죠. 사과 몸통에서 바로 붙어야 되는 과일들이 안 연다. 그거는 봄에 살포했던 비비풀 때문에 꽃눈이 녹아버리고 없은 거예요. 꽃눈이. 우리가 억제되는 생석회를 쳐가지고 한 것도 봤고, 사과에 또 봄에 액상규산을 쳐가지고 억제시키는 것도 봤거든요. 그것들도 꽃눈이 많이 녹았더라고. 근데 그런 걸 쓸 때는 농도보다도 한 50% 이하. 50% 이하. 약간의 경도를 잡아야지. 그걸 강하게 잡으니까, 쉐빈하고, 비비풀하고, 뭐 하여튼 몇 종류가 쓰니까, 꽃눈이 많이 상하더라고. 쉐빈하고, 비비풀. 그런 것들은 아마, 저도 더 살펴야 되겠지만은, 한번 같이 의논해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